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최청호 박사,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대검의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한 네 가지로 크게 나눌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민간업자로부터 골프 접대향을 받은 부분, 이 네. 부분이 있다고 감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재직할 때 수집한 첩보를 언론에 제보해서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 유지를 위반했다는 점 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과기부 공무원 비첩보를 생산한 후에 사무관을 채용해달라고 지원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관을 찾아가서 지인의 수사에 개입할 시도를 했다는 혐의,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아예 사실로 확인됐다고? 네, 사실로 확인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그 비위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 중징계 하기로 지금 일단은 결론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징계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내부 감찰이니까 뭐 모두 회사도 그렇고 다 내부 자체 감사 기준이 있는 건데, 이러면 어느 정도 본인은 좀 해임을 좀 예상한다고 그래요? 법인은 한마디로 파면을 예상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대검에서 해임을 건의하도록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네. 소속 기관의 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를 했을 때에 이 대검 자체에서 어떤 그 해임이나 징계 정도의 수위를 지금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로서 해임,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지금 이미 뭐 쫓겨났는 상태입니다만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지금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굉장히 어떤 업무상 비위가 크고 또 검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미 그 청와대 수집한 정보를 언론에 낸 것, 그걸로 네. 가지고 해서 지금 고소 고발이 돼서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추측인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인지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따로 이제 다른 절차를 밟게 됐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어쨌거나 최초에 이 문제가 시작됐던 거, 뭐 지인의 수사에 개입하려고 시도라든가 향후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혐의가 있는 걸로 좀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부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혐의가 나온 거고. 예. 근데 이제 저게 이제 파장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내부적 고발에 의한 공익적인 측면인가 여부는 이제 또 별도로 따져야 되겠죠. 별건이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검찰 내부 조직에서는 그 조직 내의 어떤 그 규칙을 지금 예. 위반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좀 김태우 전 변호인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 네. 왜냐하면 휴대폰을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사실은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를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별건으로다가 지금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 독수 네. 독가다. 위법한 증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은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이게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건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를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전문 범위에서 보자면은 이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거는 형사 절차, 형사 소송에서 예.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증거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이게 그 징계 관련된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고, 또 하나 사실관계에서도 약간 좀 주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제 김태우 씨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검찰청 방문건에 한해서만 조회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넘겼다는 건데, 예. 사실 그 부분도 확인되지는 않은 거예요. 한쪽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조사라든지 감찰에 동의하고 휴대전화를 넘겨줬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떠한 대화가 오갔는지, 어떠한 범위만 허락했는지가 사실 뭐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게 양쪽 모두 애매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 아니라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 될 거냐 하면은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취소 소송을 통해서 결국 본인의 주장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징계가 일단 결정이 되고 그렇죠. 이후에 일단 예. 그렇게 되면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놓고 계속 지위를 유지한 상태 속에서 행정소송을 할 건데 실제로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돈봉투 만찰을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본인 얼마 전에 이제 그와 같은 본인이 네. 무고함을 밝혔듯이 본인 같은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르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만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일단 높군요. 또 어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전 정권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뭐 양상이 연출됐어요. 바로 제출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비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예. 하려고 했죠. 그때는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협의에 의해서 결국 이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긴 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청와대에 바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와대 협조를 해서 예. 전례대로 이게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 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청와대 경내 또 청와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검찰에서 요구하는 여러 자료들을 청와대가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국 수석의 국회 참석 문제도 조금 논란인데 손수호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임종서 실장과 조국 수석을 형사 고발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국 수석 역시 이제 피고발인 신문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피고발인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생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뭐 이런 말을 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좀 더 정치 쟁점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동안의 어떤 그 전례를 이제 고려할 때 지금 이제 부를 때마다 이제 민정수석이 계속 가게 되면 이거는 뭐 좋지 않은 전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 등을 예. 한 건데 사실 이 항변은 좀 익숙합니다. 예.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도 계속 있었던 뭐 나왔던 말이거든요. 얘기죠. 네, 그래서 예. 뭐 이번 정권에서의 어떤 그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가 부를 때마다 항상 뭐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런 입장은 뭐 정치적인 그런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또 그동안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정권의 어떤 다른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뭐 전격적으로 계속해서 국회에 나와서 설명 또는 해명을 하는 것이 옳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입장이 너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예. 게 맞다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과 예. 관련해서 그 청와대가 명백히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불출석하는 것과 진술 거부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진술 거부권은 뭐냐면은 발로 걸어가서 여기서는 내가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이지. 예. 그와 같은 피의자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 구체적인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거부하면 오히려 그것은 체포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해명을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조금 미스를 함으로써 오히려 조국 청와대 그 정무수석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해명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한 이 시점에서부터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발언을 하는 것이 청와대로서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출석을 네. 요구한 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그렇죠. 진술하는 게 그건 아니라 다른 거죠. 국회 운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체포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인 거죠. 근데 왜 민정수석이 나오냐 마느냐가 왜 매번 정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업무에 그 관할 권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인사 문제 관련해서 여러 번 논란이 됐었죠. 인사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국 민정수석한테 계속 이제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인사 문제 발생하면 민정수석 출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사정 관련된 부분도 민정수석에 관할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친인척이든 대통령 친인척이든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인사 관련된 어떤 검증을 하는 부분도 지금 민정수석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감찰반 같은 경우도 민정수석 아래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번 건은 사실 감찰반 문제에서 발생했으니 민정수석이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야당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실제로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보고된 선이 민정수석까지 보고된 게 뭐 아주 미비한 수준 그러니까 몇 건 안 되고 대부분은 다 밑에서 감찰반이나 아니면 감찰반 데스크에서 잘못된 정보라고 해서 다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임종수 실장이 나와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사실은 야당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업무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인사 문제라든지 공직기관 관련된 문제라든지 감찰반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 민정수석실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석실의 가장 최고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야당이 공격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장이 계속 커지는 것이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한 환경부 관련 문건인데 일단 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작성하여 올 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이 문건을 보고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 계시던 분 일자리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증거가 나오더니 이제 공무원들을 사찰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이것이 6급 수사관의 요구만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환경부 장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확히는 최 변호사님 환경부 산하기관의 고위기 임원에 대한 관련 동향 보고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향 보고까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문제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패비서관실 자체가 고위공직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여부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성한 의도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임기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해놓고 비고에다가 보면은 한국당 출신과 관련되는 뭐 내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현재 그 어떤 임용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그런 내용. 결국 지금 현재의 여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네. 동향 내역에 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밝히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 결국 그 문제가 되고 더불어서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도표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네.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산하단체 8개에 대해서 24명인데 그것 이외에 전 부처에 300개가 넘는 부처에 대해 그 산하단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을 전방위적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의도가 뭔지 그 의도와 관련해서 지금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증언을 통해서 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 지난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넣어야 되는 그런 목적.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찍어내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에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환경부 이외에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이 하급 그 단체에 대한 도표를 만든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문건은 환경부에서도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김태우 수사관이 달라고 해서 줬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 제기하는 그런 의혹. 이런 문건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김태우 비서관, 그 수사관이 왜 저런 문건을 요청했는지도 궁금해요.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게 만약에 지시 의사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밝혀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이 왜 자기가 이런 문건을 요구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자기는 위의 정권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칭찬도 많이 받고 진급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추측해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나 이런 문건 만들면 이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런 문건을 만든 건 부적절하죠. 예.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요청하더라도 환경부가 만들어서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건 만든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환경부가 이런 문건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지금 최진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리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어떤 문서 자체를 만든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서를 만들면 낙하산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사관들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가 거절해서 만든 건데 그걸 만든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스러운 것은 왜 김태우 수사관이 이거를 네.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느냐 이 부분도 찾아내고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 박사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이런 문건을 지시에 의해 가지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행동에 옮긴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 혼자 그냥 해온 거냐.
청와대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청와대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뭐 분명히 뭐 이야기할 거고. 근데 이제 다발적으로 움직였는 건지 아니면 그 조직 통토가 그렇게 움직인 건지 지금 캠코더 인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캠프 출신의 코드 인사의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실제 뭐 조선일보 보도에도 그러지만은 지난 정부보다 지금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관장 임명한 것이. 근데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내 사람을 심으면 괜찮은데 네. 이런 걸 통해서 비리나 첩보나 부정적인 거를 해내면서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내쫓고 자기 사람들을 심었다면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그러한 큰 사고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손석희 아까 그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각하되지 않는 한 수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제는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수사가 이제 진행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이게 뭐 통상적인 업무다, 통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었던 그런 자료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해당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은 이제 결국은 직권남용죄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형식적으로는 원래 하는 그런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범위까지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보다 그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유죄 판결 나오는 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에 문화체육부에 있는 네. 노태강 그 기준이 국장 같은 있잖아요. 경우에 그 예.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목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물론 이번 정권이 있고 난 다음엔 차관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의 찍어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무 1심 같은 경우에는 정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국 그 대통령 인사권자가 뭐 경우에 따라 쉽게 자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지만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설령 고위 공직자로서 정부직 공무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임기가 나름대로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당한 사유로 해서 해직시켰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당이 결국 그 대통령에게 묻는 것도 동일한 어떤 잣대를 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는 그런 목소리가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근데 있으세요? 또 유죄 판결 나온 사람들을 보면 과거 정권에 있었던 상당수가 실제로 그 블랙리스트에 의해서 불리한 여러 가지 행위가 조치들이 일어났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건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렇죠. 사실은 지금 고발을 한 그런 그 보수 야당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지금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은.